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우평TV의 제이입니다. 고급차 브랜드들의 고성능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굳이 스포츠카를 사지 않아도 데일리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모든 가족 구성원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행 잔고는 빼고요. 캐딜락도 이 V 라인으로 라인업들을 채우고 있습니다. SUV도 곧 나와주기를 기대하네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V 라인들은 현세대 트렌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윙이 CT6V를 위해서 탄생했죠. 미국차 고성능 자존심의 날을 어떻게 세웠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리뷰는 캐딜락의 고성능 풀사이즈 세단 CT6V입니다. CTS-V가 캐딜락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세단이었죠. 620마력의 스펙을 가진 말 그대로 무식한 미국의 퍼포먼스 차량이었습니다. 6200cc 슈퍼차저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스럽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6200cc가 뭡니까? 스펙은 뭐 장난 없이 멋있지만요. 이 CT6V의 차량명이 블랙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CT6V의 엔진명이 블랙윙입니다. 이 CT6V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수제 엔진입니다. AMG처럼 엔진을 만든 담당자의 이름 사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블랙윙은 4.2L 트윈 터보 V8기통 엔진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벤츠의 AMG 엔진처럼 핫 V 컨피규레이션 엔진이에요. 두 개의 터보 차저가 V 실린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열 관리에 굉장히 유용하고 엔진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줄여주지만 이 핫 V 컨피규레이션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터보렉 저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엔진은 550마력의 88.5 토크라는 저세상의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V에서는 슈퍼차저 엔진이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트윈 터보 엔진으로의 변화는 다운사이징의 효과도 있고 저는 아주 반갑습니다. 출력 효율 면에서도 슈퍼차저보다 터보차저가 5% 이상의 효율을 더 보여준다니까요. 이 무지막지한 블랙윙 엔진을 10단 자동 트랜스미션이 받쳐줍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GM의 9단 10단 모두 변속 타이밍이 아주 짧았습니다. 이 마초 출력 토크를 어떻게 잘 소화하는지 또 시승해서 꼭 보도록 해요. BMW 7 시리즈의 몸짓을 가지고 있는 이 풀사이즈 세단의 제로백은 4초도 안 나와요. 3.8초의 무슨 콜백 같은 스펙입니다. 그리고 GM이 아직 연비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이 CTS-V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라이드 컨트롤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국 차야 미친 듯한 출력으로 직진만 하는 무슨 기차 같은 느낌이 강해왔죠. 이 CT6V는 고속 커브 안정감을 위해서 능동 뒷바퀴 조향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은 마그네틱 댐퍼 개수 조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바디 컨트롤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기계적으로 제한된 슬립 디퍼런셜도 적용되어 있고 스포츠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크지만 날렵하고 컨트롤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성능 풀사이즈 세단이 10만 불도 안 하는 가격으로 태어났습니다. 독일 고성능 풀사이즈 세단에 비해서는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까 가격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거의 모든 기능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CT6V의 가격은 96,000불입니다. 익숙하시겠지만 같이 외관을 보도록 하죠. 자, 이 CT6V의 앞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리뷰에서도 언급을 하지만 이 CT6부터 캐딜락 디자인이 완전히 한 단계 더 성숙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 CT6가 가로 헤드라이트 그리고 세로 주간등의 절묘한 조합을 처음 보여준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들도 많이 살려져 있으면서 부드러움도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CT6가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좀 더 부드러움을 많이 남겨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요즘 캐딜락 트렌드를 아주 잘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는 또 더 호로 넘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CT6V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뭐냐면 CT-SV랑 CT-S랑 디자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요번에 캐딜락에서 이 트림에 대한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Y 구성도라고 해가지고 럭셔리 라인과 스포츠 라인을 분리하면서 스포츠랑 V랑 디자인을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좀 V 라인에 메리트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CT-SV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지만 굉장히 날카롭고 좀 상어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CT6V는 곳곳에 V 엠블럼이 붙어 있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 좀 더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거의 CT6 외관을 리뷰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후드 위쪽을 보면은 무슨 콜벳 같아요. 콜벳 굴곡을 보시면은 폴리곤 느낌이 나도록 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굴곡보다는 후드의 형상이 또 아주 스포티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을 보도록 해요. CT5랑 제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CT5는 방패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포션적으로나 라인이 좀 현대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CT6는 아직 좀 전세대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각도 많이 들어가 있고 방패 모양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라서 좀 거친 느낌이 듭니다. 스포츠 트림이나 이 V 모델에는 그물망 그릴이 들어가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AMG 모델을 보면은 AMG 그릴이 보통 일반 그릴보다 훨씬 더 멋있거나 많은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캐딜락의 스포츠나 V 그릴들은 너무 단순하고 안이 휑하게 다 보이는 그런 그릴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액티브 셔터도 없어가지고 안에 그릴이 너무 휑하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깝고요. 그리고 또 앞범퍼도 좀 많이 심심합니다. 그릴 아래쪽에 에어로 인테이크 들어가는 부분에 피아노 블랙 플라스틱이 아주 잘 들어가 있지만은 그 부분하고 이 헤드라이트 아래쪽에 보면 아가미 느낌을 주도록 하는 부분하고를 빼면은 전부 다 바디 페인트로 완성이 돼 있어요.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피아노 블랙 트림들을 좀 더 넣어놔서 우리가 CT5에서 봤을 때 에어 스플리터를 까만색 유광 플라스틱으로 넣어줘서 좀 디자인에 스파이스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 CT6V에는 별다른 재질 트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어 스플리터 부분하고 이 앞범퍼 부분에 굉장히 많이 굴곡은 있어요. 라인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언급드린 아가미 부분도 이 CT6에서는 좀 많이 작네요. 최근에 출시하는 신형 SUV라든지 CT5를 보면은 이 아가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 아가미 부분이 에어로 인테이크 부분과 아예 연결이 되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CT6는 아마 과도기적인 디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CT6에서 소개된 이 헤드라이트가 캐딜락 신형 모델들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캐딜락 라이터들이 세로 형상이 주였고 가로로 옆으로 칼같이 약간 삐져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CT6부터는 가로 라이트를 좀 더 주력을 하고 세로 라이트는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주간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로 라이트 느낌의 강렬함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름다운 가로 라이트 인자를 또 첨가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도록 잘 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두 개의 라이트가 우리를 반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라이트 안쪽도 캐딜락의 크롬 라인들과 이 주간 라이트 등의 복잡한 얽히고 설킨 디자인 인자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따라올 자가 거의 없어요. 아우디 빼고. 아우디는 뭐 정말 예쁘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 29 LED하고 주간등하고 안쪽 이 디테일들은 정말 캐딜락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많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 앞모습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은 또 옆으로 많이 넓다는 거예요. 이 프론트 패시아의 두터움을 많이 잃지 않으면서 양쪽으로 와이드하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감도 있고 스포티함을 전혀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자, 2020년형 캐딜락의 CT6V의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가 풀사이즈 럭셔리 세단인데 그렇게 길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전장은 7시리즈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7시리즈나 S클래스 그리고 A8의 옆모습을 보면 굉장히 긴 느낌이 드는데 이 차량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사실 처음에 이 CT6를 봤을 때 이게 풀사이즈 럭셔리 세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가 차가 많이 두툼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포드의 타우러스나 임팔라도 굉장히 많이 차량을 두툼하게 뽑아내고 있죠. 아마 미국 풀사이즈 세단들이 이렇게 두툼하게 나오는 거는 또 그들만의 디자인 코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가 좀 더 웅장합니다. 지금 이 CT6를 그냥 단일로 보면은 풀사이즈가 맞나 싶겠지만 이 포션 때문에 다른 차량들과 서 있으면은 또 웅장함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길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차체에 걸맞게 이 윈도우 사이즈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탑승부까지 두툼하게 아주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윈도우 크기는 세단 중에서 이렇게 커다란 윈도우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큼직큼직하게 뽑아냈습니다. V 라인에는 윈도우 트림들이 다 까만색 피아노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함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옆모습도 마찬가지로 일반 CTS랑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아요. 디자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은 변화를 주지 않았냐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CT6가 원래 디자인이 원체 잘 나온 차량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불만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차량 바디부하고 탑승부하고 많은 턱이 있어요. 그만큼 실내에 많은 공간을 내어줬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바디가 많이 돌출하는 이 풀사이즈 세단들의 디자인이 뭔가 비행선이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디자인인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캐딜락 디자인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은 이 손잡이인데요. 손잡이가 약간 방패 모양 느낌이 나도록 돼 있고 중앙에 라이트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는데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아주 마음에 들고요. 제가 손잡이 디자인을 하면서 도어부를 많이 파먹는 디자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CT6는 그런 부분은 제 마음에 들게 많이 디자인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손잡이가 너무 많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약간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요. CT5에서 제가 옆모습을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사이드 미러가 정말 날카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도 아름답게 되어 있으면서 크기도 아주 얄싹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CT5 제가 시승을 해봤을 때 이 사이드 미러가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운전하는데 불편할 정도로 작았거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처럼 운전할 때 도로 변수가 많은 지역에서 몰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휠을 보죠.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그리고 CT6V에 전용 휠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살들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와 있고 톤이 미미하지만 또 구분이 돼 있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머시닝도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휠 디자인은 요즘 미국 고급차 브랜드들이 정말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앞바퀴 W10은 개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급스러운 라이딩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T6V의 운동 성능을 또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 앞바퀴 뒷바퀴의 토크 분배인데요. 우리가 투어링 모드로 운행을 할 때는 뒷바퀴의 토크가 60% 분배되고 앞바퀴의 40%,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갈 때는 80%가 뒷바퀴에 배정이 되고 앞바퀴에는 20%만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랙 모드가 있어요. 이 CTS-V에는 트랙 모드가 있어서 그때는 95%의 토크가 뒷바퀴에 분배가 되고 앞바퀴에는 5%만 분배가 되는 그런 액티브 토크 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6V의 운동 성능을 모두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주 눈여겨볼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캐딜락 CT6V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CT6가 나왔을 때 뒷모습 굉장히 아름답게 나왔었어요. 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로라인 테일라이트를 주면서 엄청난 뒷모습을 새로 가지고 돌아왔었는데요. 이 페이스리프트 된 CT6가 캐딜락의 새로운 뒷모습 디자인 인자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CT5의 테일라이트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포션적으로 조금 커서 뒷모습을 좀 많이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디자인이 CT5의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해준 모델로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가로라인의 테일라이트는 이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세로 라인들만 바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일라이트 안쪽도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 LED 주간등이랑 브레이크 등이 가로 세로로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9개 전구로 이루어진 이 방향 지식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이 가로라인 테일라이트가 생기면서 트렁크를 훑고 지나가는 이 크롬 라인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 크롬 라인을 일자로만 잘 줘도 예쁜데 이 CT6의 커브가 많은 크롬 라인은 정말 아름답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우리가 XT6에서도 봤었죠. 굉장히 많은 고급성과 스포티함을 보여주는 그런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라인에 들어가는 탄소 섬유 스포일러가 또 아주 아름답습니다. 스포일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아주 저돌적인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스포일러도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주걱처럼 아주 많이 커브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 CT6의 뒷범퍼가 너무 심심합니다. CT5에서도 봤을 때도 굉장히 복잡하고 아름다운 뒷범퍼를 보여줬었고 새로운 SUV들도 신경을 좀 많이 쓴 부분인데 아마 과도기적인 뒷범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인자의 부재가 좀 더 몸으로 느껴지도록 단순한 것 같습니다. 둘러가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액센트 라인들이 크롬이라든지 아니면은 유광 블랙 플라스틱이라든지 따로 톤 분류를 안 해놓고 전부 다 바디 컬러로 액센트를 다 줘가지고 액센트임에도 눈에
그렇게 많이 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디퓨저 들어가는 부분도 단순하게 디퓨저가 없지만 깔끔하게 디자인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쿼드라 배기구도 정말 콜벳을 보는 듯한 그런 스포티한 배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보도록 해요. 트렁크는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 트렁크입니다. 이 차량이 그렇게 크고 길어 보이진 않지만 정말 풀사이즈 차량이고 트렁크 공간은 충분합니다. 7시리즈는 S클래스보다는 약간 작은 느낌인데 A8보다는 훨씬 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45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쪽이 많이 밀려 나와서 입구 쪽도 커서 괜찮고요. 하지만 이 트렁크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 스키드 방지 턱이 따로 메탈로 마감이 안 돼 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만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럭셔리 세단을 주장하는 그런 세그먼트인데도 이런 부분은 약간 고급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친구 여행 가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이게 상대적인 크기인 게 트렁크 공간이 좀 커 보이네 정도였는데 여행 가방을 넣어보니까 확실히 크네요. 여행 가방을 넣으니까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무슨 초등학생 학교 가방처럼 보입니다. 이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끝까지 들어갔는데 앞에 공간이 얼마나 남는지 뭐 한 50cm는 나오는 것 같네. 바디 안쪽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풀사이즈 여행 가방이 2개는 들어가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크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세그먼트들에도 이 플로어를 열 수 있는 이 손잡이 기믹이 아주 고급스럽게 돼 있었는데 이거 너무 산티나는 손잡이로 넣어놨네요. 그래서 플로어를 열어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만 공간을 할애한 것 같네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그리고 럭셔리 모델이라서 역시 자동으로 트렁크가 닫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